여러분 안녕하시죠. 한원장입니다. 오늘도 진짜 경자년 새해의 기운이 시작되는 입춘입니다. 입춘은 대체로 음력 정월의 첫 번째로 드는 절기로서 대개 양력으로는 작년과 올해와 같이 2월 4일에 들지만 5일에 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따라서 입춘절은 음의 기운이 최대치를 이루는 동지 이후 대지가 양의 기운을 띠면서 모든 만물이 버들강아지 움트도 생동하기 시작되는 절기로서 만물은 이날부터 각자의 그릇에 따라 천차만별로 새순을 틔우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다시 음의 기운인 겨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도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즉 설날이 지나서도 입춘전이면 그 전해의 띠로 보게 되며 입춘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해의 띠로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해의 길이로 본다면 하루 중 밤의 기운이 가장 길었던 양력 12월 23일 즉 동지에서부터 낮의 길이가 노루꼬리만큼 길어지기에 그 다음날을 새해 첫날로 축제를 벌였던 것이 로마의 태영절인데, 예수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것이 예수의 탄생일로 즉 새생명 창조의 의미인 크리스마스 이브의 원조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일찍이 농경사회의 동양에선 날씨와 계절을 관찰하여 농사짓기에 꼭 필요한 24절기를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입춘으로서 사실상의 봄의 기운이요 희망의 기운인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이에게 봄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얼음이 북극곰은 날이 풀리면 오히려 얼음이 녹아 먹이 사냥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니까요. 동면을 해야 했던 다른 곰들은 기지개를 펴며 풍요의 만찬을 즐길 수 있게 되며 반해서 말이죠. 이토록 세상은 상대적 음양의 삶으로서 모두가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많은 돈과 권력을 탐할수록 그에 비례한 고통과 형벌도 따르게 마련이니까요. 한국의 서초동 양아치 막가파들처럼 개혁에 저항하며 개망난이 춤을 추어대는 무소불위 권력은 결국 밝고 정의로운 법의 햇살 아래에서는 모두 어둠의 철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듯이 말이죠. 그럼에도 입춘절에 대문이나 대들보, 천정, 문설주 등에다가 써붙이는 입춘대길이라는 말은 보통 추공과 앵마기를 목적으로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전하는 말로는 조선시대의 남인의 거두였던 미수 허목이 만들었다고도 하고, 한편으로는 퇴계 이황의 작품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조선조 말 추사 김정희의 경우 7세의 대문에다가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써붙인 것을 사도세자의 스승이요 정조 때 영의정을 지낸 최재공이 그것을 보고 장차 명필이 될 것이라며 감탄했다는 썰 또한 유명한 일화죠. 보통 입춘대길의 뜻은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덕담의 글이지만, 일부 호사가들은 건양다경이라는 뜻을 늙은이들에게도 양기를 굳건히 세워 많은 경사 즉 자손을 만들라는 뜻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 이외에도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소문만복내나 계문만복내나 또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라는 만사형통 등 복을 부르는 좋은 말들은 입춘대길과 함께 붙여 사용해 왔습니다. 사실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솟아나는 이 건양이란 멋진 단어는 고종 32년인 1895년 음력 11월 17일 조선이 자주국임을 선포하기 위해 김홍집 내각에 의해 최초로 사용한 연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광무로 연호를 바꾸었지만 말이죠. 일본에도 입춘대길이라고 써붙이는 풍습이 있지만 대한민국만큼 흔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또한 목조 건물이 많은 문화적 특성 때문인지 건양다경 대신 진방화촉 즉 불조심이란 말을 같이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춘이라 해도 출래불사춘 즉 봄이 왔어도 봄 같지 않다고 노래하듯 아직도 추위는 남아 있습니다. 꽃샘추위 말이죠. 이렇듯 세상은 숱한 추위와 어려움을 견디며 봄을 맞이하였어도 아직 넘어야 할 시련과 고통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진정한 봄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거지가 꽃샘 추위에 얼어 죽는다 속담도 있으니까요. 어떻든 계절이 바뀌는 입춘절에 물러나는 겨울의 찬 기운이 떠나면서 온갖 분탕질을 하고 떠나는 것이 꽃샘 추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국민들에게 온갖 추위와 고통을 주었던 한국의 서초동 막가파들과 양아치 언론, 막말 정치인들의 콘소시엄인 적폐 세력들도 이제 떠나야 하는 판이니 분명 예상치 못한 분탕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꽃샘 추위 눈 속에서도 빨간 꽃망울을 터뜨리는 설중매처럼 이런 분탕질도 봄을 위한 상고로 맞이해야 할 겁니다. 꽃샘 추위의 어려움을 견디는 설중매의 힘도 이미 봄이 와 있음을 믿는 때문이었을 테니까요. 어떻든 경전에는 서쪽과 북쪽 방에서 길흉 화복과 신호애락이 들고 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물론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의리를 중시하며 서문과 북문을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면 반드시 평화와 번영의 길이 틔워지는 기운인 겁니다. 악의적인 가짜 왜곡뉴스 등이 난무하는 작금의 한국 사회에는 특히나 금년 총선을 앞두고 막말 정치로 진흙탕 싸움을 유도하고 있는 막말 정치의 위험 속에서도 국민들은 지혜로서 판단하며 이에 대비하게 되는 기운이기에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는 청기임을 명심하고 정도를 걷는다면 누구나 경자년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에 역행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무시무시한 경금인 하늘의 칼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요. 또한 경자년의 경과 자를 인체 해부학적으로 풀이하면 오행상 경은 폐와 대장, 자는 신장, 방광, 생식기를 주관하기에 무엇보다도 감기, 비염 등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체온관리와 호흡기 질환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 벌써 서북방에서 발생한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을 겁니다. 나아가 경은 강렬한 칼날의 법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가을과 슬픔을 주관하는 기운이라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도 마음도 추워지고 슬퍼지게 되죠. 그래서 병도 생기고 몸도 무겁고 마음도 외롭고 여기에 더해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대한 분노가 자리하게 되면 운세도 더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더 흉측한 것은 희망도 할 일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팔자 타령의 세상을 원망하며 작은 잭팟이라도 신께 소원하죠. 그래봐야 말짱 꽝이지만 말이죠. 왜냐하면 복을 구하면서도 정작 나는 복 짓는 것과는 너무나도 멀리 역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만 되돌아봐도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팔자에 큰 복이 없으면 나만 속상할 뿐 신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의 처지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냉정히 받아들여 삶의 작은 부스러기에도 감사한다면 억울함과 속상함 대신 다행한 마음으로 오늘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운명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바뀌기를 소망하는 소망입니다. 심지어 나라까지도 말이죠. 그러나 단언컨대 혹독한 삶의 경쟁에서 운명은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만사 모두 한 것이 그러하듯 운명도 바뀌는 순서가 있습니다. 즉 경자년 이해에 한국민 개개인과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첫 번째 순서는 앞으로 90일 후 부뚜껑으로 어디에 배 타는가가 문제인 거죠. 잭팟을 이루느냐 그냥 도루묵 꽝이냐, 그것이 한국민의 팔자가 바뀌는 문제로다. 그럼 또 봬요. 안녕.